자, 오늘 2021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 영어 33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3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표현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When self-handicapping, 즉 스스로에게 뭔가 할 수 없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 스스로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할 때는 you are engaging, 무엇과 관여하는 거냐면 어떤 행동에 관여하는 건데 어떤 행동이냐면 네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서는 you know가 삽입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 행동은 행동인데 어떤 행동? 해치는 행동. 무엇을 해치냐면 당신의 기회를 해치는 행동이죠. 네, 어떤 기회입니까? succeeding, 즉 성공의 기회를 해치는 행동에 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셀프 핸디캡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우리가 익숙치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를 위해서 여기에 설명을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성공의 기회를 해치는 행동, 내가 뭔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는데 그걸 해치는 행동, 그거를 셀프 핸디캡이라고 한다. 핸디캡이 뭔가 장애라든지 뭔가 할 수 없는 능력을 이야기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면 스스로 뭔가 장애를 주는 것, 스스로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뭐 이 정도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요 뒤에 설명을 통해서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구나라는 개념을 유도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you know that, 당신은 알고 있죠. You will not do as well. 그만큼은 잘하지 못할 거다. 그만큼이 뭔지는 뒤에까지 읽어보면 알겠죠. On the test, 시험에서 잘하지 못할 거다. 만약에 go out, 놀러 나갑니다. 밤에, 언제 전날, 무엇 전날 밤에? Before the test겠죠. 시험 전날 밤에 놀러 나간다면 시험에서 놀러 안 나가고 공부를 한 것만큼은 잘하지 못할 거라는 걸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you do it anyway. 어쨌든 하게 되죠. 친구가 시험 전날에 바람 쐬러 가자 하면 바람 쐬고 싶어지죠.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해칠까요? 무엇을? 그들의 기회를, 무엇의 기회? 성공의 기회를 의도적으로 해칠까요? 누구나 다가 성공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왜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런 사실을, 이 기회를 해치는 걸까요? 글쎄, 여기에 가능한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Say that 하면 뭐라고 한번 말해봅시다. You do study hard,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You go to bed at decent time, 적절한 시간에 자러 갔습니다. 그리고 get 8 hours of sleep, 이제 8시간의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학 시험을 치는데 하지만 시험에서 don't do it, 잘하지 못했습니다. You only get a C, C 받았죠. How can you conclude about yourself?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지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you are just not good at math. 단지 그냥 수학을 못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콤마가 위치니까 계속적용법이죠. 관계대명사. 그래서 그것은 꽤나 강타가 센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 Your self-esteem. 그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충분히 했고 뭐 컨디션이 나쁜 것도 아닌데 시험을 못 쳤다. 공부를 열심히 했고 컨디션도 좋은데 시험을 못 쳤다라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굉장히 내가 머리가 나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수학에 재능이 없는 것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자존감에 큰 하드블록, 강타, 그러니까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네가 셀프 핸디캡을 한다면, 그죠? 이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어책으로서 셀프 핸디캡을 사용한다면 you will never be in this position. 이런 상황에는 빠지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빈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조금 이따가 빈칸 보기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you are bound to get a C. C 밖에 돼 있죠? 그러면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뭐 때문이니까? You went out till 1 a.m. 1시까지 네가 나가 있었으니까 라고 스스로한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C를 받게 되어 있는 거지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방어 기제,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함으로써 뭔가 성공의 기회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럼 사실은 우리가 보기를 보지 않더라도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는 어느 정도 추측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C는
무엇을 뜻하지 않냐면 뜻하는 건 아니냐면 당신이 수학에 재능이 없다, 수학을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뭘 뜻하냐면 you like to party, 그냥 파티에 가는 걸 좋아한다라는 뜻일 뿐이죠. 그래서 내가 어제 공부를 안 했으니까 내가 점수가 안 나왔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다른 근거, 내가 머리가 나쁜 거는 자존심이 상하니까 다른 이유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elf handicapping이라고 하는 것은 seems like a paradox, 역설과도 같아 보입니다. 이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deliberately harming their chances of success, 성공의 기회를 의도적으로 해치고 있기 때문에 역설입니다.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 소리 없는 아우성, 아우성은 소리가 없을 수 없는데 소리가 없는 아우성,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사람들은 모두 다 성공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뭐합니까? 성공의 기회를 의도적으로 해친다면 그건 앞뒤가 맞지 않죠. 잘하고 싶어요, 수학에서. 그러면 수학 공부를 하고 쟁취를 하는 게 맞는데 수학을 잘하고 싶으면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안 한다. 이거는 성공의 기회를 아예 빼버리는 거죠. 로또는 당첨은 되고 싶은데 로또는 안 산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죠.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self-handicapping seems like a paradox, 역설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빈칸 바로 채워본다면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3번에 실패에 대한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 이유를, 근데 내가 머리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 외출해서, 친구가 불러서라고 하는 다른 이유를, 실패에 대한 이유를 만들어냄으로써 뭐한다? 이런 스스로 좌절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셀프-핸디캡을 사용하는 것이 이렇게 다른 이유, 실패에 대한 다른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이것도 빈칸에 들어갈 표현을 찾는 문제네요. Early in the term, 학기 초에 우리 예술 교수님이 프로젝터 있죠, 빔 프로젝터. 그래서 이미지를 투사해서 보여주다라는 의미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rojected, 투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승의 이미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추가적으로 보여준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his back to the viewer, 관객들에게 그의 등을 보여주고 있고, standing on the shore, 해안가에 서 있으며, 그리고 파란 바다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아주 광대한 하늘 또한 들여다보고 있네요. 그래서 교수님이 물어보았습니다. 이 클래스 학급에 What do you see? 무엇이 보입니까? 어두워진 어두워진 오디토리움, 강당은 고요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고요했다는 표현 이것도 좀 신경 써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예술 교수님, 예술을 전공하시는 교수님이니까 그냥 뭐 시력 테스트도 아니고 어떤 감정이 느껴집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으로 이해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섣불리 대답하면 틀릴지도 모르니까 학생들이 조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we look and look,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and 생각하고. 그래서 as hard as possible, 가능한 열심히 하기 위해서 unearth the hidden meaning, 숨겨져 있는 의미를 unearth, 파내기 위해서, 찾아내기 위해서 unearth라는 단어 뜻 보시고요. But came up with nothing, 우리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라는 표현입니다. come up with, 목적어 하면 무엇이 떠오르다인데 nothing이니까 떠오르지 않았다. 명사 부정은 한국어에서 명사 부정이 없기 때문에 동사에다가 걸어주세요. 영어에서는 명사 부정이 있죠. 근데 이렇게 동사에다가 걸어주시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우리는 must have pp는 어떤 의미입니까? 뭐뭐 했으면 틀림없다니까 이거는 뭔가 놓쳤으면 틀림이 없다. 포인트를 놓쳤으면 틀림이 없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수님 급발진한다고 했죠. 극적인 아주 엄청난 이 desperation, 분노와 함께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근데 진짜 화가 극대노라고 하더라도 화가 났다기보다도 뭔가 강조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네요.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합니다. 그거 그림이잖아. 수도승 그림이잖아. 그의 등이 우리에게 향해 있잖아. 이거는 뭐 꼭 예술 전공을 한 교수님이어서가 아니라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가 지금 해안가에 서 있잖아. 그리고 파란 바다, 큰 하늘을 있네. 큰 하늘이 있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글쓴이의 자기 스스로 혼잣말입니다. 왜 우리가 그걸 보지 못했을까?
so as not to bias us 우리로 하여금 편견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 행위의 주체가 뒤에 나오는 she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ot to bias us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편견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전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She had posed 뭐했다? 제기했다. 뭐를? 의문을 제기한 거죠. 뭐 없이 revealing the artist or title of the work 즉 작품의 제목이나 작품의 작가를 드러내지 않고서 그죠? 누구 이름 말해버리면 또 주제나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야기 안 해주고 그림만 보여주고 질문만 제시한 거죠. 실제로 그 작품은 이러한 사람의 작품인데 심지어 작품 이름이 몽크 바이 더 세일 뭐 sadness 뭐 이런 특별한 그런 것이 아니라 네이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바다 옆에 있는 수도승 그냥 보이는 게 다였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세상 또 당신의 세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뭐 하기보다는 그냥 추측하기보다는 무엇을 what you think you are supposed to see 네가 보기로 되어 있는 것을 네가 보기로 되어 있는 것을 네가 생각하기에 네가 보기로 되어 있는 것을 추측하는 거. 그죠? 선생님 뭐 달라졌습니까?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달라진 것만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안 달라졌을 수도 있잖아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뭔가 달라졌음을 전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네가 생각하기에 네가 보기로 되어 있는 것을 추측하기보다는 뭐겠습니까? 그냥 실제로 네가 보는 것을 그렇죠? 실제로 당신이 보는 것을 뭐해라? 의식적으로 acknowledge는 knowledge는 지식인데 앞에 AC 붙으면 인정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실제로 보는 것을 의식적으로 인정하는 눈으로 보이는 게 다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뭔가 자꾸 의미를 부여하고 뭔가 이거를 보세요 해서 다른 사람이 시킨 것만 보는 것보다는 눈으로 당신이 보이는 것 그 자체를 받아들여라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5번입니다. 흥미로운 현상은 좀 흐름에 관계없는 엉뚱한 문장을 하나 찾으면 됩니다. 흥미로운 현상은 that arose from 어디서부터 발생하는 소셜 미디어로부터 발생하는 아주 흥미로운 현상은 뭐냐면 사회적 증거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증거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건 사고의 증거품이라고 생각하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social proof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뒤에 나오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 자체를 자꾸 본인이 알고 있는 개념과 연결을 지으면 사실은 좀 어색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인의 생각을 주입하지 마시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it's easier for a person to accept new values or ideas. 여기서는 이시 가짜 주어 되겠고 행위상의 주체 어떤 사람이 뭐 하는 것이 쉽습니까? accept new values or ideas. 새로운 가치나 개념을 받아들이는 게 더 쉬워집니다. 저 조건이 있겠죠? 어떨 때 they see that others have already done so. 다른 사람들이 이미 have done so.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그죠? 아무도 한 사람이 없어.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인터넷 쇼핑을 할 때도 뭔가 상품 후기가 없으면 조금 찝찝하잖아요. 제가 첫 번째 구입자가 되기가 조금 두렵게 느껴집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뭔가 우리 어떤 사람에게는 뭐를 새로운 가치나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어요. 어떨 때 그들이 보기에 어떨 때 다른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했을 때 쉽다는 거죠.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여기는 person인데 여기는 대이네요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을 총칭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지시대명사 문제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냥 관념상의 내용이니까요. 이거는 하나하나 따지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 If the person they see accepting new ideas 만약에 그들이 뭐라고 보는 사람입니까? 받아들인다고 보는 사람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인다. C의 목적어가 없어요. 지금 어디 갔어요? 앞에 the person입니다. 문장 엉뚱하게 그냥 급하게 보면 뒤죽박죽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사람이냐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happens to be
누가 되었다? 당신의 친구가 된다면, 친구라고 한다면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 내 친구네? 라고 한다면 social proof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뭐함으로써 by exerting peer pressure, 즉 동료 압박을 exerting, 행사함으로써 왜 친구도 하고 내랑 내 또래가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압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고 있으면 소셜 프루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고 있으면 나도 하고 싶어지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도 peer pressure, 즉 강력한 뭔가 동료 압박에 의해서 동료 압박이 행사됨으로써 더 큰 힘을 가진다. 그래서 뭐뿐만 아니라 relying on 어디에 의존한 뿐만 아니라 by exerting, by relying 이렇게 되겠죠. on the trust, 신뢰, 어떤 신뢰에 사람들이 put A in the blah blah 이렇게 와야 되는데 지금 목적어가 다시 나왔죠. 신뢰는 신뢰인데 어떤 신뢰? 사람들이 두는 신뢰. 어디 안에 두는? 판단 안에 두는 신뢰. 어디에 대한 판단입니까? 가까운 친구에 대한 판단에 당신이 두는 신뢰에 의존한 뿐만 아니라 의존함으로써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당신의 가까운 친구한테 어떤 판단을 하나요? 신뢰를 두죠. 가까운 친구에게 신뢰를 두죠. 신뢰는 신뢰인데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친구에 대한 판단에 두는 신뢰에 의존함으로써 이 증거는 사회적 증거라고 하는 것은 왜? 다른 사람들이 다 사용했던 흔적, 다른 사람들이 다 해보고 독사가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를 남겨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뭐일 때? 내 또래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또는 뭐일 때 내 가까운 친구한테 두는 판단하는 데 있어서 두는 신뢰감 거기에 의존하면 당연히 내 친구가 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나도 해야 돼. 왠지 공부 잘하는 친구가 쓰는 문제집을 나도 풀면 나도 왠지 공부 잘할 것 같은. 그래서 그 강력한 힘이 생기는 것 자체를 소셜 프루프라고 하네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a video about some issue, 어떤 문제에 대한 비디오가 아마 문제가 있는 비디오니까 그죠? maybe controversial, 논란이 될 수 있겠습니다. on its own, 스스로. 하지만 more credible, 더욱더 신뢰가 간답니다. 만약에 뭐 한다면 그 비디오가 got thousands of likes,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으면, 그죠? 다른 사람들이 좋아요라고 인정을 해주니까 왠지 신뢰가 가. 논란이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뭔가 엄청나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네.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했으니까 저건 논란은 되지만 괜찮은 거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소셜 프루프의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는 우리가 친구를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할 때는 여기서 벌써 탈락이죠. 지금 우리가 사회적 증거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친구에게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할 때 당신은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분사구문 뭐에서 비언어적 단서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얼굴 표정 같은 거 얼굴 표현이니까 표정이죠.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단서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니까 상관없는 문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like 같은 것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해석하지 않고 단어로만 풀면 상당히 연결돼 보이기도 하니까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If a friend recommend a video to you, 친구가 당신에게 비디오를 추천한다면 많은 경우에 신뢰도가 그 개념에 대한 영상에 나오는 그런 개념의 이 신뢰도가 이 비디오가 보여주는 그 영상 개념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갈 겁니다. 근데 in direct proportion, 즉 정비례해서 어디에 어떤 신뢰입니까? That you place in friends, 그죠? Who are recommending the video. 계속 해볼까요? 비디오를 추천해주는 친구에게 place 다음에 place A in 블라블라블라 A를 B에다가 둬야 되는데 지금 목적 없죠. 어디 갔습니까? just 앞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네가 비디오를 추천해주는 친구 안에다가 네가 두는 신뢰에 정비례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그 비디오를 추천해주는 친구에 대한 신뢰가 높으면 그 비디오에 나오는 개념의 신뢰도 높아질 거고 정비례니까요. 그렇죠? 나쁘면 낮아질 거예요. 친구를 믿지 않는 친구가 영상을 추천해주면 거기 나오는 설명을 사실은 좀 믿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신뢰하는 친구가 추천해준 비디오라면 내가 그 친구를 신뢰하는 만큼 그 영상에 나오는 개념도 믿어줄 거라는 거죠. 이것 또한 하나의 소셜 프루프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This is the power of social media
그러니까 이것은 뭐다? 그러니까 소셜 프루프라고 하는 건 소셜 미디어의 힘이고 and part of the reason 왜 그러한지에 대한 이유의 일부죠. 뭡니까? 비디오나 포스트, 이거 블로그에 쓰는 글 같은 거예요. 트위터나. 그래서 비디오나 포스트가 바이럴, 아주 확산 속도가 빠른 이유가 바로 이것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또래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내 친구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사용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비디오나 포스트가 굉장히 빠르게 바이러스처럼 빠르게 퍼지는 이유가 이것의 일부가 되겠다라는 내용까지가 지금 35번까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36번입니다. 순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36번까지가 시험 범위가 맞죠? 지금 전 같은 경우에는. 그럼 여기서 일단은 하나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36번입니다. Consider the story of two men who are quarreling in a library. 도서관에서 싸우고 있는 두 사람의 남자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One, 한 사람은 wants the window, 창문이 어떤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까? 열린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wants it closed, 닫힌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서로 주고받으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문을 열어둘지에 대해서. 그래서 a crack, 아주 틈새만 열든지 반만 열든지 4분의 3만큼만 열든지 그 문에, 그 길에. 자, 그러면 여기서 A, B, C 순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A는 보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탈락시키고 B냐 C냐를 봤을 때 B는 저기 C가 알 수 없는 C가 두 남자가 싸우고 있었는데 C가 등장하니까 순서를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C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no solution, 그러니까 어떤 해결책도 만족시켜주지는 못하더라. 두 사람 둘 다. 그래서 enter the library. 누구를 입장시켜라? 사서, 도서관의 직원이죠. 사서 선생님을 입장시켜라. 그럼 여기는 여자인가 봐요. ask one, 한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그가 문이 열릴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To get some fresh air, 신선한 공기를 얻기 위해서. She asked the other,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다치기를 원합니까? To avoid the draft, 찬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draft, 찬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외풍을 피하기 위해서. 자, 일단은 이야기했고 A랑 B랑 놓고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상대적으로 앞이냐를 물어본다면 A는 조금 더 만약에 그녀가 두 사람의 언급된 입장만 포커스 집중했더라면 그녀가 만들어낸 해결책을 발명하지 못했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떤 해결책을 제시한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안 했으면 안 됐을 거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거는 조금 더 마지막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B를 읽어보니까 요거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B가 먼저냐 A가 먼저냐 B가 먼저냐를 따지기보다는 A가 뒤냐 B가 뒤냐를 따지고 보면 A가 좀 뒤라는 거죠. 그러면 BA로 이어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fter thinking of minutes, 그래서 1분 동안 생각하고 난 다음에 she opens, 이제 wide window, 창문을 어떻게 열었다? 넓게 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방의 문이 아니라 옆방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bringing 뭐 하면서 fresh air without a draft, 외풍 찬바람 없이 신선한 바람을 방에다 불어넣으면서 가져오면서 한 거죠. 이거 지금 끝났습니다. This is the story typical of many negotiations. 그래서 많은 협상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사자들의 문제가 어때 보입니까? 아주 입장의 갈등인 것처럼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they naturally 일반적으로 tend to talk about position. 뭐만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입장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찬바람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문을 연다 닫힌다 자기 입장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문을 열기도 하면서 닫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두 개의 입장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디에 도달하게 된다? impasse, 즉 교착 상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선은 could not have invented, 뭐 하지 못했을 것이다,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이 해결책을, 어떤 해결책입니까? 그녀가 invent에 대한 대동사겠죠? 그녀가 만들어낸 해결책을 만들지 못했을 거다. 만약에 she had focused only, 어디에만 집중했더라면 두 사람의 언급된 입장, 어떤 입장입니까? wanting, 원하는 것에 대한 입장이죠. 창문을 여는 거나 창문이 열린 상태가 되기를 바라거나 닫힌 상태가 되기를 바라는 두 사람의 언급된 입장에만 집중을 맞췄더라면
문을 열면 한 사람 보내고 문을 닫으면 한 사람 보낼 테니까요. 입장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She looked their underlying 기저에 있는 이익, 즉 근본적인 이익을 좀 보고자 했죠. 그 근본적인 이익이라는 것이 뭡니까? 문 열고 닫는 것 자체가 아니었죠. 그 아래에 있는 근본적인 이익은 신선한 공기를 가지고 들어오되 직접적인 찬바람 없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익. 그래서 옆방이 문을 여니까 신선한 공기도 들어오면서 지속적으로 바람을 때리지도 않더라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구조에 대한 설명은 이뭐 옆에 방이랑 이 방이랑 구조가 어떻게 생겼길래 옆방을 문을 열면 여기 바람이 들어옵니까? 이렇게 따지면 해결 못합니다. 알겠죠?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6월 고2 모의고사 영어) 29번부터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9번입니다. 어법상 틀린 표현을 찾는 것입니다. Even though institutions like the World Bank, 자, 세계은행 같은 어떤 기관이 use US, 부를 사용하고 있죠. 뭐 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developed countries, 선진국과 developing countries, 개발도상국 이 사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부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라고 하는 건 재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they는 이 기관들이 되겠죠. 네. So also agree that 발전은 경제적 성장 그 이상의 것이다. 지금 세계은행 같이 어떻게 보면 대단히 크고 뭔가 힘이 있는 기관도 어느 나라가 개발도상국인지 어느 나라가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인지 구분을 할 때 보통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 즉 경제적 성장을 이 웰스라는 단어가 결국에는 이렇게 경제적 성장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성장했느냐, 돈이 있느냐, 요거를 사용하는데 이거를 이용하고 있는 이 기관들마저도 경제적 성장이 다가 아니다. 경제적 성장보다 발전이라는 단어는 이 발전을 했느냐 하고 있느냐 이거잖아요. 디벨롭드냐 디벨로핑이냐라는 건. 근데 이 발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순히 경제적 성장 그 이상이라고 하는데 또한 동의한다는 겁니다. 부를 사용하는 입장, 부를 어떤 하나의 척도로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경제적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그 이상의 뭔가 있다라고 하는데 동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미 경제적 이 발전이라는 것을 경제로 판단하고 있는 기관마저도 뭔가 더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이라고 하는 건 include 포함합니다. 사회적, 환경적 변화를 포함합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caused by 뭐에 의해서 일어나는 economic or가 끼어 있으니까 조금 넘어가서 경제적 발전에 의해서 일어나거나 경제적 발전과 함께 일어나는 사회적, 환경적 변화를 포함하는 겁니다. 까지 그게 바로 발전이라는 겁니다. 경제적 성장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회적, 환경적 변화, 그리고 또 함께 일어나는 경제적 성장과 함께 일어나는 돈이 이제 생기면 그걸로 사회도 변화시키고 환경도 변화시킬 수 있겠죠. 또 그리고 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함께 사회와 환경이 변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발전이라고 하는 건 경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변화 또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 중에 일부는 긍정적이기도 하고 따라서 부정적이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콤마 위치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법이라고 했고 용어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중복되는 표현을 여기서 대신 사용하기 위해서 관계 있는 대신하는 명사인 위치를 써준다라고 관계대명사 설명드렸죠. 네, 그런데 여기서는 콤마 위치가 있을 때는 접속사와 생략된 주어를 넣어서 해석해주면 분리를 해서 해석해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었고 여기서는 복수 주어니까 they인데 some of they 하면 안 되니까 of가 목적어를 필요로 하니까 목적격인 them을 써준다면 그리고 그것들 중에 일부는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부정적이기도 합니다. 나머지는 부정적이기도 합니다. 라고 해석해주면 글쓴이의 의도를 가장 살린 해석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이었고요. 수능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위치 자리에다가 them을 넣어놓고 문장이 옳은지 틀렸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them 넣으면 틀리죠. 문장과 문장을 콤마로 연결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위치는 사실상 무슨 역할?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치가 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awareness,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근데 그 인식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여기 대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question of how economic growth, 어떻게 경제적 성장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질문은 질문인데 어떤 질문이냐면 어떻게 경제적 성장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 사람들과 이 지구에 대한 의문, 그죠? 어떻게 경제적 성장이 사람과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에게 동사 need to be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뭐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다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성장했고 또 성장해 왔습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중간에 조금 잘못된 설명이 있었죠? 그럼 편집 되겠죠? 귀찮아서 편집 안 하고 그냥 올릴 것 같아요. 네, 잘 걸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countries, 이 국가는 천천히 배우고 있습니다. That it is cheaper, 더 싸고 뭔가를 일으킨다. 훨씬 더 적은 고통을 일으킨다. 근데 to 부정사 여기 to 부정사의 명사적인 분역이 뒤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진짜 주어, 가짜 주어라고 본다면 해로운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더 싸다. 해로운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일으킨다. 더 적은 고통을 일으킨다. 그러면 해로운 효과인데 뭐의 해로운 효과입니까? 경제적 활동과 프로젝트의 해로운 결과가 되겠지. 그걸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더 싸고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통해서 나오는 해로운 효과들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이미 나와버리면 걷잡을 수가 없으니까 줄이려고 노력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더 적은 고통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조금 더 붙였네요. At the beginning, 시작할 때부터. 이때가 언제냐? 계획이 될 때죠. 계획이 될 때인 초반부터 then, 언제보다는 after the damage appears, 즉 피해가 나타나고 난 다음보다는 계획될 단계인 시작부터 이 경제적 활동이나 경제적 프로젝트, 즉 경제적 성장을 위한 그런 활동과 프로젝트의 해로운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더 싸다는 겁니다. 저질러져 버리면 수습할 수가 없거나 되게 비싸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으니까 시작 단계부터 경제적 활동으로 인한 해로운 효과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더 싸게 먹힌다는 거고 더 적은 고통을 야기시킨다라는 측면에서 4번의 비교급을 강조하는 법칙이기 때문에 아주 의미가 이상이 없습니다. To do this is not easy. 이렇게 하는 건 쉽지 않죠. 그리고 언제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향에 대한 효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더 큰 이해와 도덕적 우려를 나타내 줍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뭐보다 과거에 널리 퍼졌던 태도가 그리하였던 것보다 이 문제는 단순히 보면 수일치 문제인 줄 아는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이거는 앞에 나오는 동사를 받아주는 대동사 문제였습니다. 대동사 사용할 때 주어동사 위치 바꾼다는 규칙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여기서 나오는 이 워즈가 앞에 나오는 일반 동사를 받아줄 수는 없죠. 그래서 일반 동사가 대동사로 되는 때는 보통 do를 사용하는데 과거형이기 때문에 did를 써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작년 수능 2022학년도 그러니까 즉 작년 2021년에 친 11월에 친 수능 문제의 문법 문제로 이 대동사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숫자가 이렇게 어디 가냐 did로 바꿔주는 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는 뭔가요, 선생님? 태도는 과거에 널리 퍼졌던 태도가 focused only 어디에만 집중했다? 새로운 프로덕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데만 몰두했었던 이라고 하는 이 과거에 널리 퍼졌던 태도를 부연 설명해 주는 거니까 사실 이거는 크게 정답 부분은 관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30번입니다. 가장 발전된 군사용 제트기는 fly-by-wire라고 하는 건가 봅니다. 그래서 전자신호식 비행 조종 제어 장치 뭐 이런 것들이 달려있는 항공기인가 봐요. 근데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they are so unstable. 너무나도 불안정해서 that they require 뭐를 필요로 한다? 자동화된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That can sense and act more quickly than human operator to maintain control. 그래서 그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 조작자보다 더 빠르게 감지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인간 조작자가 설 자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고하이 테크놀로지라서 인간보다 더 빨리 감지하고 움직임을 바로 봐야 되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아주 자동화된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기술이 좋아지니까 사람이 할 일이 적어지네 라는 개념이 등장하겠지. 그런데 우리의 의존은 어디에 대한 의존? 스마트 테크놀로지에 대한 우리의 이 의존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paradox, 이 역설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설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보통은 이 역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려면 지금 여기 앞에까지 내용은 스마트 테크놀로지가 발달함으로써 인간의 역할이 줄어든다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는 의존이 역설로 이어진다는 것은 의존을 하면 사실 우리 인간의 할 역할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역설이라는 표현이 만약에 맞으려면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 오히려 인간이 편하려고 스마트 테크놀로지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인간의 역할이 높아지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와야 1번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일단 글의 주제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마지막까지 읽어봐야 1번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it becomes more reliable. 과학기술은 더욱더 신뢰롭게 되고 더 효율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 조작자는 depends on it even more. 훨씬 더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they lose focus, 집중을 잃게 되고 산만하게 되고 체크아웃 자리를 뜨게 되겠죠. 뭐 하면서 어떤 상태로 남겨두면서 시스템이 스스로 작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면서 말이죠. 자,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그닥 필요가 없는 상황. 왜? 너무나도 믿음직하고 너무나도 효율적이니까 인간이 조작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인간의 필요성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까지 설명이니까 아까 패러독스하고는 아직까지는 맞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most extreme이니까 가장 극단적인 사례로는 아주 커다란 여객기를 조정하는 것이 파일러팅, 마치 굉장히 TV 보는 것 같이 수동적인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표현 어색하지 않고요. 근데 이게 this is fine, 괜찮습니다. until something 말 때까지 unexpected happen, 즉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때까지는 괜찮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면 안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드디어 안 괜찮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인간의 일이 줄어들고 마음껏 이렇게 맡기는 거, 기계한테 맡기는 거, 이거 안 된다까지 이야기 나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은 reveals 뭘 보여주나? 인간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즉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 인간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기계는 못하는데 사람이 하는가 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진짜 테이블이 있어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테이블에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시사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제시하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flexibility, 바로 인간의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그게 뭐였습니까? 인간의 가치였죠. 과학기술 발달하면 인간의 가치가 내려갈 줄 알았는데 유연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인간의 가치를 드러내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가치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새로운 상황을 다룰 수 있는 유연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인간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역설과 아까 1번의 단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이 표현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Machines, 기계들은 are not collaborate, 협력하는 게 아니죠. 어떤 측면에서 in pursuit of joint goal, 공동의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 협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계랑 사람이랑 같은 목표를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파이팅 해보자. 이거는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serving as a tool, 도구로서 일하고 있을 뿐이죠. So, when the human operator, 인간 조종자가 give up the 감독을 포기해버리면, 관리 감독을 기계가 어떻게 잘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포기해버리면 시스템은 훨씬 덜 심각한 사고를 겪을 것이다. 여기서 덜 겪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상으로 문제가 생길 거다. 인간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표현이니까 less가 아니라 more를 쓰는 게 맞겠네요. 네, 됐습니까? 그 다음 31번입니다.
Followers can be defined as their position as subordinates. 자, 여기서는 하급자로서의 지위에 의해서 정의될 수 있다. 누가? 이 추종자. 추종자라고 하는 것은 뒤따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추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급자로서의 지위에 의해서 정의되는 거예요. 즉 상급자가 있으면 하급자는 상급자를 따라야 하지. 즉 이 지위에 의해서 정의될 수 있다. 뒤에 따르는 사람. 그 다음에 their behavior, 그들의 행동에 의해서. 어떤 행동입니까? Going along with the leader's wishes. 즉 지도자의 바람에 동조하는 그들의 행동으로서 follow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야 너가 하는 거 다 맞아. 내가 네가 하는 거 다 따라갈게. 라고 하는 것 자체가 follow라는 개념이 정의가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하지만 follow, 보통 follow라고 하면은 굉장히 수동적이고 남이 하는 거를 따라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여기서는 follow가 또한 힘이 있다고 합니다. to lead니까 이끌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follower는요, empower, 힘을 부여합니다. 리더에게. 그리고 as well as 뭐뿐만 아니라 vice versa, 역도 참이다. 반대도 참이라고 했으니까 리더가 follow에게 힘 주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리더가 follow에게 힘을 줄 뿐만 아니라 팔로워 또한 리더에게 힘을 줍니다. 이것이 리더십 분석가 같은 로널드 헤이페츠 같은 리더십 분석가를 어떻게 하도록 이끈다? 리드 A to B니까 A가 B 하도록 이끌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같은 리더십 분석가들이 뭐 하도록 avoid, 피하도록 무엇을? 사용하는 것을. 뭘 사용하는 걸 피합니까? 단어, follow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는 것을 피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사용하도록 합니까? 언급하도록 합니까? 이런 힘의, 권력의 관계, 힘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언급한다? follow냐, 리더냐 이렇게 하기보다는 citizen, 시민이라고 부르던가 아니면 constituent, 구성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구성원. 됐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보고 최영현 선생님 추종자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2학년 학생 이렇게 부르고 장신고등학교 학생 이렇게 부르는 게 좀 더 뭔가 다른 느낌이 든다는 거죠. 자, 그럼 그게 뭐를 시사하는 걸까요? 헤이페츠는 correct, 맞아요. 어떤 측면에서 맞냐면 너무나도 단순한 어떤 그 추종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관점이 오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맞습니다. 현대 삶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리더가 되기도 하고 팔로워가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wind up ing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다니까 리더가 되기도 하고 팔로워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언제든지 반장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손들어서 반장이 되기도 하고 내가 손을 들지 않으면 팔로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분류하는 이 categories, 범주는, 분류는 뭐가 된다?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되거나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것이다. 그게 답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추종자로서의 우리의 행동은 동사 바뀝니다. 뭐 할 때? 우리의 목표가 바뀔 때 바뀝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if I trust your judgment in the music, in music more than my own. 그래서 내 음악에 대한 내 판단보다 너의 음악에 있어서의 너의 판단을 내가 믿는다면 나는 너의 이끌음을 따라갈 거야. 어떤 콘서트에 우리가 참석했지. 뭐에도 불구하고 you may be formally 공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네가 내 부하의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네 상급자지만 너의 음악에 대한 식견을 내가 믿는다면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리더지만 follow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if I am expert on fishing, 내가 낚시에 전문가라면 너는 나의 이끌음을 받아야 돼. 어디에서 우리가 낚시할지. 뭐랑 상관없이 우리의 공식적인 지위와는 상관없이 또는 어떠한 사실과는 상관없이 어떤 사실입니까? 어젯밤에 내가 너의 이끌음을 받았지. 콘서트에 참여하는 거. 그거랑 사실이랑 상관없이 내가 지금 낚시할 건데 내가 낚시 전문가라면 너는 나를 따라야 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리더냐 팔로우냐 크게 의미 없다고 했고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유동적이라는 의미 보기에 3번 fluid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입니다. 32번. 색깔은 파장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우한, 동격의 콤마의 우한입니다. that only 내부적으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파장이라고 하는 거를 해석을 하면 색깔이 나온다는 건데 그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부적으로만 존재해서 눈에 파장이 보이는 사람 있나요? 없죠, 그죠? It gets stranger,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파장이라는 것이 what we call visible light, 뭐와 관련이 있다? 오직 가시광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색하게 느껴지는데 이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파장의 스펙트럼이죠.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이어지는 파장의 스펙트럼인 가시광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시광선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나머지는 보이지 않고 내부적으로 존재하면 안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낯설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구성하고 있냐면 아주 일부, 극히 작은 tiny fraction, 아주 작은 일부분만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스펙트럼이죠. 이 electromagnetic spectrum, 즉 전자기적 스펙트럼의 구성을 아주 일부분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구성하고 있냐 했더니 less than 10 trillions 분수입니다. 10조분의 1만보다 더 적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의 범위는 존재하는 모든 광선 스펙트럼의 10조분의 1만큼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스펙트럼은 무엇을 포함하는 나머지 스펙트럼이냐면 스펙트럼의 나머지냐면 radio waves 전파라든지 microwaves 극초단파라든지 x-rays, gamma rays, X선, 감마선, 휴대폰의 대화, 와이파이, 기타 등등 and so on 까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스펙트럼의 모든 나머지들은 이 나머지들은 흘러갑니다. 통과합니다. 우리를 right now 지금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길 가다가 갑자기 해서 뭔가 전파가 내를 지나가고 있어 이렇게 느끼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전파가 느껴지고 만약에 보이거나 어떤 형체가 있다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이 모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we don't have any specialized 특화된 생물학적 수용기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또 뭐 할 수 있는 수용기냐면 받아들이는 이 기능입니다. Pick up on these signals, 이러한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기가 없죠. From other parts of the spectrum, 어디로부터? 다른 스펙트럼의 다른 부분으로부터. 그러니까 가시광선을 제외한 스펙트럼의 다른 부분으로부터는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the slice of reality that we can see,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현실의 단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체에 의해서 제한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33번입니다) 자, 언론에 대해서 특이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것은 무엇으로서? 직업으로서 이것입니다. 좋네요. 네. 직업으로서 언론에 대해서 특이한 점은 이렇게 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직업인 그리고 언론인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특이한 점을 지문에서 찾아내야 되겠네요. 이론적으로 이 practitioner가 이제 in classic profession, 즉 고전적인 이 직업인 또는 전문인으로서 있어서의, 그러니까 고전적 전문이라고 하는 것은 약사나 아니면 성직자 같은 이런 고전적으로 옛날부터 이제 프로 전문직이라고 알려져 왔던 이런 분야에 있어서의 practitioner, 즉 이행자니까 여기서는 전문가 정도로 번역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직업인으로서의 전문가들은 뭘 갖고 있냐면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의 수단을 갖고 있냐면 생산의 수단. 뭘 통해서 무엇으로 그들의 머릿속에 그리고 그들의 손에 생산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do not have to work for a company. 지금은 여기서는 회사를 위해서 일해줘야 될 필요도 없고 고용주를 위해서 일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전문직이라고 하는 profession, 전문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언론
언론에 대한 설명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일반적으로 전문 직종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전문직이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네요. They can draw 그 전문 직종의 사람들은 그들의 수익을 이끌어냅니다. 직접적으로 from the clients 손님이나 환자로부터 고객으로부터 손님 환자로부터 돈을 직접적으로 이끌어냅니다. 즉 벌어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 이 전문직들은 전문직 종사자들은 hold knowledge 지식을 가지고 있죠. 독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Their clients depends on them. 그죠? 손님들이 당연히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다? 의존할 수밖에 없죠. 자, 이제는 전문 직종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했고, 그럼 과연 언론인은 과연 전문 직종으로서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이게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자, 저널리스트, 언론인들은 hold knowledge,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is not theoretical in nature. 본질적으로 이론적인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식이 이론적인 건 아니다. 의사는 의학적 기술, 약사는 약학적 어떤 지식, 그 다음에 판사는 법적 지식을 갖고 있겠지. 그래서 법적 이론을 기반으로 한 걸 갖고 있겠는데 언론인은 지식을 갖고는 있으나 그게 이론적인 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대중은 더 퍼블릭 어디에 의존한다? 이 저널리스트 즉 언론인에게 어떤 방식 똑같은 방식 뭐랑 똑같은 방식 환자가 의사에게 의존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이 기자에게 의존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기 위해서는 기자를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직접 거기까지 여기로까지 가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럼 우리도 의존할 수밖에 의사 선생님 말을 이게 믿고 따르는 것처럼 기자의 말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누군가는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기자들은 can serve, 봉사하는 거야, 대중들에게. 근데 only 뭐 함으로써 봉사하냐면은 working for a news organization, 즉 뉴스 조직, 즉 말하는 언론사를 이야기하겠죠. 뭐 TV, 방송국, 뉴스, 신문사 뭐 이런 되겠죠. 그래서 언론사를 위해서 일을 함으로써 이 대중들에게 봉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론 기관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이 허나 힘을 즉 언론인들을 at will 마음대로 자를 수 있죠. 그러면은 언론인들 입장에서는 이 회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언론인의 수익은 대중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달려있다? 그들을 고용하는 이 언론 기관에 달려있으며 그 기관은 derives the 대다수의 its revenue, 수익을 누구로부터 받아내냐면 이끌어내냐면 광고주로부터 이끌어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 전문 직종들의 특징은 남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고객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는 사람들,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라고 했는데 지금 언론인들은 직접적으로 대중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그리고 그 목적이 회사 언론사라든지 아니면 언론사에 돈을 대는 광고주와 관련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독립성이 부족하다라는 측면에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글이 조금 까다로운 이유는 본문에 인디펜던스라는 단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디펜던트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고 또 기자에 대해서 언론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친구 입장에서는 너무 부정적인 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보기를 누르고 싶었을 친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글에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정답을 찾는 것과는 관계가 없고 여기서는 글쓴이의 의도를 그냥 파악하시고 글의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과 동의와 비동의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 정리하고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에 이어서 3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세계에서는 이 자본주의와 이 자유시장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지는데 오늘날 뭘로 받아들여지냐면 무엇을 구성하는 것? 최고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여진다고 합니다. 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니까 for allocating 경제적 자원을 분배하고 또 경제적 생산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는 최고의 시스템으로서 구성하는 걸로서 이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이 받아들여진다고 합니다. 그럼 자유시장과 자본주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자원을 분배하고 또 경제적으로 생산을 많이 만들어내도록 만들어주는 최고의 시스템이다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들은
have tried 다른 시스템을 시도해 봤습니다. such as 소셜리즘, 사회주의라든지 커뮤니즘, 공산주의 같은 거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하지만 in many cases, 많은 경우에 they have either switched it, 그래서 이 wholesale이라고 하는 이 도매인데 사실은 이걸 번역을 하는 게 옳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어쨌든 사전 찾아보면 도매라고 나오니까 어떤 뭔가 상급의 어떤 경제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switch to 어디로 바꿨다? 프리 마켓, 자유시장으로 바꾸거나 자유시장의 측면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라고 알려져 있는 중국마저도 자유시장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널리 퍼져 있는 자유시장 시스템의 이 수용에도 불구하고 이러하다. 뭐야, 좀 더 뒤에 읽어봐야 알겠죠. 가보면 정부의 개입이, 야, 이거 약간 답 냄새 나는데요. 뭐냐면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고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정부의 개입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정부가 개입한다. 자유시장이 널리 퍼져서 아주 널리 수용되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뭔가 개입한다 이런 내용이 아마 빈칸에 오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 뒤에 딱 보니까 이 정부의 개입이 takes many form, 많은 형태를 가집니다. range from 범위죠. A to B겠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범위를 일으키면서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laws, 그래서 법의 제정, 법 제정, enactment가 제정이거든요. 그래서 법의 제정과 법의 enforcement, 강행하는 것도 집행, 법 집행, 그리고 법의 제정, 즉 입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입법과 법의 집행, 그리고 규제부터 어디까지? to direct, 직접적인 참가까지 경제 활동에 직접적으로 뭐 한다고요? 정부가 개입한다는 말입니다. 뭘 통해서? 미국의 US의 미국 모기지 에이전시스, 이거를 이제 모기지라고 부릅니다. 모트게이지가 아니고 모기지. 담보대출을 이야기하는데 미국의 담보대출 기관들 같은 어떤 실체가 형체가 있는 것들을 통해서 경제에 직접적인 참가까지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려고 한다는데요.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정부의 개입의 형태는 그러나 여기 있으니까 그러나 앞에 빼주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정부 개입의 형태는 comes in 어떤 걸로 나오냐면 attempts 어떤 시도로 나옵니다. 어떤 시도? central bank 중앙은행이나 아니면 국가재무기관들이 뭐 하도록 to control 통제하고 영향을 미치도록 뭐를 the ups and the downs of economic cycles the ups and the downs니까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니까 흥망성쇠 뭐 이런 거 답지 찾아보면 나오긴 한데 너무 거창한 말인 것 같고 상승기, 뭐 하락기, 이 경제적 주기에 상승과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통제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나 국가재무기관들의 시도 이런 것들의 시도의 형태 그래서 여기서는 통제하고 영향을 미치는 시도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시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뭐야 벌써 끝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건 근데 뭐 볼 것도 없죠? 정답은 1번에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완전하게 be left 남겨지다 완전하게 어떤 상태로 남겨지다? 자유로운 상태로 남겨지는 건 레얼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자유시장주의가 시스템이 그냥 자율적으로 정부 시장이 흘러가도록 놓아두는 건데 결국에는 정부가 다양한 어떤 방식으로라든지 개입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모습을 봐서는 이 시장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겠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 그 다음 35번입니다. 자, inflationary risk. 그런 거 관계없는 겁니다. 요즘 뭐 인플레이션 문제가 많죠. 요즘에는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스태그가 불황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이제 물가가 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인플레이션 하면 물가만 오르는 건데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라고 하는 불황이라는 단어와 인플레이션을 합쳐서 스태그플레이션 하면 불황도 있고 물가도 오르고 이중으로 안 좋은 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상식이니까 알아두세요. 여기서 인플레이션은 이제 물가 상승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인플레이션 자체가 따로 번역을 안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inflationary risk, 즉
물가 상승적 위기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불확실성을 의미합니다. uncertainty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regarding 뭐랑 관련해서 미래의 실제의 가치, 뭐에 누군가의 당신의 investment, 투자를 하면 우리가 미래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관심이 많죠.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건 뭐다? 불확실성을 의미하는데 뭐냐면 당신의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투자의 기대의 실질적 가치적 측면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셔널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물가 상승이니까 내 투자를 했을 때 미래의 실제 가치적인 측면에서 불확실해지는 거죠. 물가가 올라가 버리면 내가 투자한 가치가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만약에 안 올라가면 물가만 올라가 버리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내가 주식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또는 내 투자가 떨어지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어때 보입니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 그래서 조금 이런 거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런 한 문장만 딱 읽어도 맥락의 전체가 다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say that 이렇게 말해봅시다. You hold 뭐가 갖고 있다? 100달러 갖고 있다. 은행 계좌에. 그리고 that has no fee. 비용은 따로 들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은행에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뭐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accrue 하면 축적되다, 쌓이답니다. No interest. 이자는 쌓이지 않습니다. 이자도 없고 비용도 없어요. 100달러 놓고 100달러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if it is left예요. 남겨진다면 어떤 상태로 남겨진다면 untouched there. 손대어지지 않은 상태로 손 안 대고 그냥 거기에 there 거기에 남겨진다면 will always be 뭐 할 거다? 100달러가 은행 계좌에 100달러만 있을 겁니다. 만약에 if you keep that money in the bank for a year 1년 동안 거기 안에 둔다면 during which 그 기간 동안에 인플레이션이 100%예요. 인플레이션이 100%라는 거예요. 물가가 100%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배 오른 거예요? 100% 상승이니까 2배 오르는 거죠. 맞습니까? You still got 100달러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만약에 take it out 꺼내서 put it your wallet 지갑에다 놓고 넣는다면 you will be only be able to purchase half goods. 왜냐면 물가가 2배 올랐으니까. 나는 100달러를 넣었다가 100달러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가는 2배 올랐으니까 물건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년 전에 네가 could have bought 살 수 있었던 뭐를 물건에 얼마 살 수 있습니까? half the goods. 물건의 절반만 살 수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더 빠르게 상승하면 뭐보다 네가 벌어들이는 수익의 양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면 이것을 줄이는 거지. 너의 무엇을? purchasing power, 구매력이라고 합니다. 구매력. 물건을 사는 힘을 나타냅니다. of your investments over time. 시간이 갈수록 너의 투자에 있어서의 구매력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4번에 It would be very useful to know in advance. 미리 아는 것을 이용합니다. 가주어진 중이에요. 근데 뭐를 아는 건 중에 know의 목적어 What would happen to your firm's total revenue. 당신 회사의 전체 수익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아는 건 중요합니다. 어떨 때 어떤 조건입니까? If you increase your product's price. 네가 네 회사의 제품의 가격을 높인다면 회사의 전체 이익에 어떤 글쎄요.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앞에 나왔던 인플레이션과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과는 관련이 없어 보여요. 굉장히 뭐 회사라는 단어, 그 다음에 뭐 revenue라는 단어, price라는 단어가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상관없는 것.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that's why 그게 바로 이유입니다. 우리가 nominal은 name입니다. 이름뿐인 가치. nominal, 이름뿐인 명목적인 이름만 올려놓는 그런 가치와 실제 가치. 이름만 올려놓는 가치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은행상에 찍혀있는 디지털 숫자 있죠? 뭐 그 가치와 진짜 내가 이걸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에 대한 가치를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35번까지 살펴봤습니다. 36번입니다. 자, 터치 리셉터. 즉, 요거는 우리 여기 촉각 터치는 만지는 거잖아요. 리셉터는 수용기라고 전에 한번 다른 질문할 때 했었죠. 그래서 촉각 수용체는 spread 퍼져 있습니다. over all part of the body. 우리 몸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they are not spread evenly. even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평평하게인데 원래는 여기서는 공평하게 즉 균등하게 퍼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 대부분의 이 촉각 수용체는 found 발견됩니다. in your fingertips. 손가락 끝에도 발견되고 혓바닥에도 발견되고 입술에서도 발견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바로 ABC 순서 찾아야 되니까 여기서는 지금 터치 리셉터의 이제 설명이 이제 들어갔고 핑거팁이나 텅이나 립스에 퍼져 있습니다.까지 일반적인 촉각 수용체에 대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자, 근데 B랑 C랑 놓고 봤을 때 지금 B에 보니까 갑자기 테스트 리스트 이거 시험을 한번 해봅시다 혼자서 라고 하니까 사실은 조금은 한 단계 뛰어넘어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갑자기 뭘 실험한다는 거죠? 디스가 뭐죠? 라고 하면 사실은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면 B가 먼저냐 C가 먼저냐 하면 저는 C를 골라보겠습니다. On the tip of your finger, 손가락 끝에 예를 들어서 there are 5,000 separate touch receptors. 5,000개의 분리된 떨어져 있는 이 촉각 수용체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부분에 몸의 다른 부분에는 there are far fewer, 훨씬 더 적다고 합니다. In the skin of your back, 등에 있는 피부에는 touch receptors, 이 촉각 수용체가 maybe as much as 2 inches apart, 1인치가 2.5cm거든요. 그래서 5cm, 그러니까 센티미터로 하면 5cm, 그리고 2인치만큼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5cm마다 촉각 수용체가 등에 이렇게 5cm마다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럼 뭔가 이거는 재밌는 하나의 시험할 만한 가설이 되겠지.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 뭐 하면 됩니까? You can test this니까 B로 넘어가면 됩니다. 요거를 스스로 혼자서 한번 해보면 됩니다. Have someone, 누군가로 하여금 poke you, 찔러라 in the back of 1, 2 or 3 fingers. 손가락 한 개나 두 개나 세 개나 손가락으로 이렇게 찔러보게 합니다. 그리고 try to guess how many fingers the person used. 그 사람이 얼마만큼 몇 개 손가락 이렇게 세 개로 찔렀는지, 뒤에 보이나요? 두 개로 찔렀는지, 한 개로 찔렀는지. 그래서 만약에 if the fingers are close together, 손가락이 되게 가깝게 찍으면 you will probably think it was only one. 이 손가락 세 개로 이렇게 찔러도 이게 그게 5cm 안으로 찌르면 이게 한 개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만약에 finger가 spread fall apart, 많이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닭발처럼 이렇게 세 개만 이렇게 콕 하는 게 아니라 이게 5cm 이상으로 멀리 이렇게 탁 찍으면 feel them individual, 각각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person does the same thing on your back or your hand, 이번에는 손, 그냥 백이 아니고 your hand, 손의 등에, 손등에 with your eyes closed, 눈은 감아요. 그래서 so that you don't see how many fingers are being used. 눈을 감아서 얼마만큼 손가락을 하는지는 못 보게. You probably will be able to tell easily, 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Even when fingers are close together. 손가락이 뭐 하더라도 아주 가까이 이렇게 찍더라도. 왜? 손등에 훨씬 더 많은 촉각 수용체가 있다라는 의미가 있었으니까. 등이 좀 없었다. 근데 손이나 이런 데는 많이 있다는 의미가 있었죠. 자, 그러면 일단은 36번까지 읽고 이제 두 문제만 더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질 순서 문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의 재미있는 특징은 네트워크 마켓의 역사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예시는 QWERTY 키보드인데, which is used in your computer, 당신의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QWERTY 키보드라고 합니다. 우리 QWERTY 키보드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나요? 그 자판이 왼손 위쪽에 왼손으로 제일 위에 줄에 QWERTY 이렇게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QWERTY 키보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여기서는 QWERTY 키보드를 하나의 예시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A는 떼고 B랑 C랑인데 일단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떤 게 좀 더 맞겠습니까? 이러한 특별한 키의 배열이 왜 그런지 궁금할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의 도입부가 들어있는 B가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이네요. 그래서 you might wonder, 궁금해하실 겁니다. 왜 이 특정한 키의 배열이 with its awkward placement of letters became standard. 여기서는 지금 위드절이 삽입되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러한 특별한 키의 배열이 became 뭐가 되었다? 기준이 되는 거지. 근데 이 키는 뭘 갖고 있다? 이상한 글자의 배열. 그러니까 A, B, C, D 순서도 아니고 BCA 순서도 아니고 영어 자판 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하면 이 A, B, C, D들이 굉장히 뒤죽박죽 섞여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이상한 글자의 배치가 특정한 키의 배치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게 기준이 되었는지를 궁금해할 겁니다. 이 19세기의 쿼르트 키보드는 이 매뉴얼, 수동 타입라이터, 수동 타입라이터 뭐냐면 컴퓨터가 아니라 이렇게 톡톡톡톡 이렇게 누르면 소리 나는 좀 자판기고 종이를 딱 끼워가지고 이렇게 글자를 누르면 바로 나오는 그런 수동 타자기의 시대인데 with a physical key, 물리적으로 이렇게 누를 수 있는 실제로 그걸 누르면 예를 들어서 진짜 이렇게 A 누르면 이거 버튼 누르면 이제 A라고 적혀 있는 글자가 이걸 탁 때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진짜 물리적으로 이렇게 A를 누르면 A가 콕 찍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A 버튼의 끝에는 A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탁 하는 물리키를 가지고 있는 수동 타자기의 시대에 이 쿼트 키보드가 발달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A냐 C냐를 놓고 봤을 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C와 A에 보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자리 잡아버렸어 라는 내용이랑 주중에서 하나를 뽑는다면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야 되니까 C가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The 키보드가 was designed to keep frequently used key. 자, keep A, B, A를 B 상태로 유지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주 사용되는 키를 어떤 상태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keep A, B, A를 B 상태로 만든다. 그래서 자주 이용되는 키, like E나 O, 영어에서 자음 중에서도 E랑 O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 이런 키가 붙어 있으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E랑 O를 어떻게 물리적으로 분리해 놓으려고 디자인되었다고 합니다. In order to prevent 뭘 막기 위해서 그 글자들을 from jamming, 우리 jam이면 뒤죽박죽되는 거를 jam이라고 하죠. 꼼짝 못하게 되는 상태를 ja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jamming한 상태로부터 막기 위해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디자인되었다. 그래서 by the time the technology for 근데 좀 이따가 우리 electronic typing 즉 전자 타이핑 실제로 내가 이 글자를 누른다고 해서 실제로 그 버튼이 꼭 눌러지는 것이 아니라 전자 신호로 이제 넘어가가지고 화면상에 글자가 나오고 나중에 인쇄될 때 나오는 그런 전자식 타이핑의 기술이 나올 때쯤 발달할 때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미 뭘 배웠습니까? 이 퀄티 타입라이터, 즉 이 옛날식의 퀄티 타입라이터 자판기 수백만의 learn to type on 그죠? 결국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already learn to type on 이런 뭐죠 이거 type on millions of quality typewriters 그죠? 여기서는 수백만의 이미 뭐가 있습니까? quality typewriter 안에서 타이핑하는 것을 배우게 되겠죠. 이런 사람들로부터 타이핑하는 것을 배우게 되겠지. 이미 배워버린 거지. 이미 타이핑을 하면서 배워버렸어. 그러면 그런 사용자가 매우 많다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 남은 A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replacing QWERTY keyboard, 키보드를 대체하는 건 with 뭘로? 더욱더 효율적인 디자인으로 교체하는 건 여기 주어, 그다음 동사 would have been both expensive. 이제 사람들 다 적응해버렸기 때문에 다 바꾸려면 돈도 들고 또 조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이 글자의 배열은 stays 어떤 상태로 남아있게 되었다. with the obsolete 한물간 QWERTY로 남게 되었다. 오늘날의 영어라고 하는 언어의 키보드 자판으로서 구식 상태가 남게 되었다까지 확인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일단 이 문장을 어디다가 넣는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온도는 is of 무엇의 온도다? 별의 표면의 온도입니다. 그리고 the part of the star 그리고 그것은 which is emitting the light that can be seen 보여질 수 있는 빛을 내뿜는 별의 일부입니다. 별의 일부인데 그게 뭐냐면 보여질 수 있는 빛을 내뿜는 별의 일부다. 요거를 그러면 별과 온도가 시작되는 도입 부분에 들어가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럼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One way of measuring temperature, 온도를 측정하는 하나의 방식은
occurs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대상이 is hot enough 충분히 뜨거울 때 hot enough니까 뭐 할 만큼 visibly 분명하게 빛날 만큼 대상이 충분히 뜨거울 때 이 온도를 측정하는 하나의 방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such as 예를 들어서 뭐 같은 거 메탈 포커는 그 우리 이런 거 안 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화로에 캠프파이어 이런 거 할 때 화로에 불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숯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숯을 한 번씩 뒤집어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부지깽이라고 해요. 너무 옛날 표현이긴 한데 부지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쇠로 된 막대기 같은 거예요. 숯을 뒤집을 수도 있게. 근데 걔를 has been left in the fire 불 위에 이렇게 올려놨어. 그럼 걔가 오랫동안 있겠지. 그럼 그 끝이 어떻게 되겠어? 빨갛게 되겠지. 그런 것 같이. 온도가 몇 도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다? 대상이 어떨 때 보일 만큼 빛나. 부지깽이도 계속 불을 용광로에 넣은 쇠처럼 빨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빛이 나는 거죠. 그럴 때 하나의 온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The color, 근데 아직 스타는 안 나왔으니까 이건 안 되겠죠. The color of glowing object. 그래서 빛나는 대상의 색깔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그 온도랑 관련이 있어서 as the temperature rise, 온도가 오르면 물체도 처음에는 red, 빨간색이었다가 then orange, 더 뜨거워지는 orange, 나중에는 it gets white, the color, hottest color, 가장 뜨거운 색깔은 white입니다. The relation between temperature, 온도랑 색깔 of glowing object, 이 빛나는 물체의 색깔과 온도상의 관계는 누구에게 is useful to 누구에게 astronomer 즉 우주인 즉 천문학자에게 유용합니다. The color of stars 이 별의 색깔 별의 색깔 나왔다. 이제 나왔으니까 나는 정답 4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의 색깔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온도랑 관련이 있는데 since 뒤에 보니까 뭐기 때문에 사람들이 as yet 아직까지는 travel the great distance to the stars 별까지 아직까지는 여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measure the temperature in more precise way 좀 더 정확한 방식으로 온도를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천문학자들은 rely on their color 색깔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이제 4번 자리에 이게 바로 별의 표면의 온도인데 별의 표면의 온도는 아주 별의 일부죠. 별의 표면이니까. 맞습니까? 별의 표면이니까 별의 표면은 별의 일부죠. 근데 그게 뭐다? 보여줄 수 있는 빛을 내뿜는 별의 표면이죠. 이해됩니까? 빛나는 별의 온도는 별의 표면의 온도인 거죠. 이해돼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the interior of star 연결됐네요. 그죠? 그래서 별의 안에 있는 별의 내부는 is at a much higher temperature. 훨씬 더 높은 온도에 있습니다. 뭐라도 it is concealed, 감춰져 있더라도. 그러니까 연결이 자연스러웠죠. 아까는 별의 표면의 온도였고 이거는 내부의 온도니까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하지만 그 색깔, 별의 색깔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여전히 내부의 온도는 감춰져서 훨씬 더 높겠지만 어쨌든 별의 색깔로부터 얻어진 정보는 여전히 유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험 범위 끝나게 되었습니다. 네, 집중해 주신 친구들 감사드리고 또 좋은 결과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